자, 자바스크립트 교재 8장이고요.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364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론 시간에 오류 에러라고 하는 자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러, 오류죠. 우리말로 하면 그 오류 에러를 한 가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에러는 그냥 우리 오류를 그냥 뭐 에러라고 하고 복구가 될 수 있는 예, 것들은 이제 예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로 따로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예외 상황을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센서 개념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예외도 센서처럼 이렇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구문이 있는데, 그래서 try 블럭 안에 코드가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캐치 블럭에다가 그 예외 객체를 발생한 예외 객체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은 예외 객체 종류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판별을 해서요, 적당한 예외 처리를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이제 갓길로 세운 다음에 타이어 교체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또 달리면 되겠죠, 그죠? 복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에 대한 내용들을 자, 이거 지금 8장에서 다루고요. 일단 뭐 교재 한번 그 이제 그 36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이제 오류가 두 가지 종류로 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구문 오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오탈자 같은 거 이제 내면 구문 오류라는 게 나오죠. 신텍스 에러. 그리고 이제 예외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실행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를 이제 예외, exception 이라고 하고, 이런 예외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365페이지에 그 오류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 하나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하는데, 보통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파일러 오류입니다. 컴파일러로 따지면 컴파일러 오류인데,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러 언어가 아니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하죠, 그죠?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클래스로 다 만든 다음에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인터프리터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소스 코드 가지고 한 줄씩 읽어서 그냥 한 줄 읽고 실행하고 한 줄 읽고 실행하고. 그래서 다 이제 실행을 하고 뭔가 남는 게 있느냐? 없어요. 컴파일러 언어처럼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결과물이 없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또 소스 코드 읽어서 한번 실행했던 것도 또 그 다음 실행할 때는 또 소스 코드 읽어서 실행하고 한 줄씩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365페이지에 그 오류 종류 두 가지 있죠.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 오류는 컴파일 오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행하기 인터프린터이기 때문에 인터프린터 이제 실행되기 전에 오탈자 때문에 이게 실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또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로 지금 설명을 하죠. 그래서 밑에 두 가지 모두 오류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를 구문 오류, 우리 자바에서는 이제 에러 뭐 그런 쪽이 되겠죠.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예외 또는 런타임 오류라고 한다. 예외, exception 혹은 런타임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이 쭉 365페이지 구문 오류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문법적으로 틀리면 이제 구문 오류는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 그 보시면 두 번째에 구문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로가 하나 빠져 있죠. 서갈로 닫는 갈로, 서갈로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구문 오류라고 합니다.
오탈자 내서 이제 문법적으로 코드가 안 맞으면 이런 오류가 나고요. 그 외에 이제 366페이지에 예외 exception 부분인데 예외 이제 설명에는 그 밑에 366페이지 하단에 예외 또는 자 런타임 오류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하고 그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 콘솔.로그 해서요 콘솔 창에다가 로그 메소드 사용해서 로그를 찍을 때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솔.로그 메소드 사용해야 되는데 LOG가 아니고 ROG라고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얘는 지금 이 그 메소드가 선언된 게 아닌데 사실은 오타죠. 선언된 게 아닌데 이거 지금 없는 메소드를 호출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개발자 도구 우리 그 브라우저에서 F12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콘솔 창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창에 출력되어 있는 결과라든지 오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우저에 이제 콘솔 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뭐 에러가 났을 때 예외든 에러가 났을 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몇 번 보시다 보면은 다음번에 작업할 때 동일한 요 에러 메시지 뜨면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일 36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신텍스 에러라고 출력되는 오류 외에도 뭐 타입 에러, 레퍼런스 에러, 뭐 레인지 에러, 뭐 요런 것들 자 요런 걸 이제 예외로 분류된다고 했죠. 신텍스 외에는 요런 이제 예외들이 있다. 뒤에 에러라고 붙어 있긴 한데 어떤 거는 에러라고 하고 어떤 거는 예외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기준은 이제 실행되기 전이냐 실행되기 후냐를 기준해서 이제 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류와 예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뭐 교재 내용 368페이지 상단에 요네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실습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자 7-7이 아니고 이제 8장이죠, 그죠? 8장에 자 8장에 예외가 그 지금 예외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이제 그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68페이지에 8-1-1번 예제고요. 지금 요거는 예외가 발생하는 예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큐먼트 점 해서 add event listener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문서가 로딩이 되면 요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행 한번 해볼게요. Alt LO 했을 때 자,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F12번 콘솔 창 자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 에러가 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뭔가 잘못됐으니까 에러가 나온 거죠. cannot set 그래서 properties of 뭐 null 해가지고 text conten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에서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 보면 이제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 글자를 할당하는 코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H1 있죠. H1이 지금 document.query select에서 H1이라는 태그 선택자죠. 태그 선택자 사용해서 body 태그 아래에 있는 H1이라는 태그 그죠? 태그를 객체로 가져오는 건데 body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body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body에 아무것도 없는데 H1 태그 가져오라 했으니까 사실 이제 null 값이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H1에는 이 참조 변수에는 객체가 할당이 안 되고요. 없어 비어있어요. null이에요.
근데 객체가 없는데 h1 텍스트 컨텐트 하면 객체도 없는데 뭐 속성 텍스트 컨텐트에 어떤 값을 넣어라 말이 안 되죠. 지금 바디에 h1 태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 실행 되도록 하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디 안에다가 h1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요거 실행하면 브라우저 창에 뭔가 출력이 됩니다. 내용창에 되죠? 안녕하세요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교재 예제에서는 요 바디 안에 h1 태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 메시지에서 타입 에러라고 해서요. 없는데 지금 뭔가 쓰려고 하니까 프로퍼티 뭐 이런 거. 자, 이런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369페이지 내용이고 8-1- 자, 요것도 자, 요거는 지금 원래 요것도 이제 에러가 나는 건데 바디 태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document.query select h1에서 h1 요소를 객체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 이제 넣을 값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 h1에 객체가 할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막 속성을 뭔가 출력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 조건문, if문 사용해서요. 자, h1이 넣을 값이면 false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h1에 객체가 할당이 되면 넣을 값이 아닌 값이 들어갈 건다. 참조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true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객체를 못 가져왔다. 그럼 얘는 이제 false 값이 되겠죠. 객체를 못 가져왔으면 if 블럭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s 블럭이 실행돼요. 그래서 console.log에서 로그창에 h1 태그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왜? 바디 태그에 h1 태그가 없잖아요. 얘가 실행, s 블럭이 있는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지금 나눈 것을 우리가 이제 조건문으로 직접 만들어 준 거죠.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에러 날 때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접 이제 코드로 작성해서 이게 에러가 나면 요 S 부분에 console.log에서 h1 태그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되도록 직접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Alt L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개발자 도구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h1 태그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예외 처리를 직접 이제 조건문으로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해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오류가 났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자, 8-1- 2번 예제까지 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예제, 자, 들어가기 전에 370페이지 보시면 고급 예외 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외가 발생됐을 때, 이제 직접 우리가 if문 조건문으로 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구조적으로 예외 처리하는 구문을 만들어서 명령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370페이지에 나와 있죠. 상단에 try 블럭이 나오고 그 다음에 catch 블럭이 옵니다. catch는 매개 변수 값으로 예외 객체를 받을 수 있는 exception 매개 변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finally라고 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옵션처럼 씁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finally 블럭. 그래서 try catch finally 블럭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그냥 예제 들어가서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앞에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8-1-3 예제고요. try catch 부분 여기 보시면 finally 블럭은 없고요. try catch 블럭만 있죠. try 블럭 열고 닫고 catch 블럭 열고 닫고, 그죠? 이 try 블럭에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catch 블럭으로 감싸주면요, 요 명령들 중에 만약에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 요 try 블럭 안에 있는 요 중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자동으로 딱 감지를 해줘요. 감지를 해서 catch 블럭에다가 예외 종류에 대한 객체 있죠. exception 객체를
여기에 탁 4개 변수 값으로 떠줘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캐치 블럭에서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ry 블럭에 있는 이 명령이 여행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외가 발생했다 하면 캐치에서는 console.log에서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출력을 해주죠. 예. 그래서 Alt L5 자 실행해서 자 개발자 도어 들어간 다음에 콘솔창 들어가 보면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뜨죠. 예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캐치 블럭이 실행된 거예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자 소스 코드에서 요 try 블럭을 실행하고요. 캐치는 요 try 블럭에 있는 코드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만 캐치 블럭이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try 블럭에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류가 없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됐다 하면 요 캐치 블럭에 있는 코드 실행하고 이 try 캐치 블럭을 빠져나갑니다. 이 밑에 다른 뭐 어떤 코드가 있으면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얘가 실행된 거다, 그죠?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finally 저 구문과 관련된 그쪽이 아니고 370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try 구문 안에 예외가 발생하면 더 이상 try 구문을 진행하지 않고 캐치 구문을 실행하는데 자, 그 지금 명령 코드에 will accept byby라고 되어 있네요. 예, byby, 예, will accept byby를 실행하는 순간에 예외가 발생했다. 예. 그래서 이 will accept byby가 뭔지를 볼까요? 자, will accept는 있는데 점 쳤을 때 byby 있네요. 이게. 예. 그래서 얘는 자, 요런 코드가 있을 때 우리 교재에 따로 설명 안 해주죠. will accept byby 했으면 야 이거 위에 있네. 위에 있네요. 설명해놨네요. 저기 370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그 박스 위에 보시면 will accept 자체가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있고 will accept의 byby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will accept 개체도 없고 byby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되죠. will accept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byby를 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으면 되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요 will accept byby 요 자바스크립트의 요 코드에 대한 설명 다시니 이제 저 모질라 사이트 제가 알려드 developer.mozilla 그 org 사이트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찾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챗GPT나 뭐 코파일럿 요런 데서 설명해줘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설명됐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외 처리 예제로 자주 사용하는 코드인데 이 함수 자체는 실제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한다. 그네요, 그죠? 레퍼런스 에러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에 대한 요거 일부러 예외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요 이제 will accept라는 개체도 없고 byby라는 함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서 예외 설명할 때 없는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행되지 않는 걸 넣어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코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외 이제 발생하는 거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8-1-4 자, 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파이널리 블럭을 추가한 건데 파이널리 블럭은 try 블럭에서 자 실행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블럭을 실행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try 블럭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캐치 블럭을 실행 안 해요, 이제. 그죠? 근데 이제 try, catch, finally 블럭이 밑에 붙어 있으면 try 블럭 이렇게 쭉 실행하죠. 실행하는데 예외가 없었어. 정상적으로 실행됐어요. 그러면 try 블럭 다 실행하고 어디로 가냐면 finally 블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finally 블럭에 있는 걸 실행하고요. 또 자 try 블럭을 실행하다가 만약에 예외가 발생됐다.
그러면 try 블럭에서 예외 발생했으니까 캐치 블럭으로 가야 되죠. 캐치 블럭에서 캐치 블럭에 있는 코드를 다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파이널리 블럭으로 가요. 가서 파이널리 블럭에 있는 코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리 블럭은 try catch finally에서 파이널리 블럭은 요 파이널리 블럭은 옵션이에요. 필요하면 붙여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붙여도 되는데 얘는 마무리하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널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든 오류가 발생하지 않든 예외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든 예, 제일 마지막에는 요 파이널리 블럭을 무조건 실행을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해보면 Alt L5 해서 실행해보면 예, F12번 콘솔 창에 들어가보면 캐치 예외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캐치 구문 마지막 줄입니다 하는 얘기는 try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캐치 블럭 실행했고 그 다음에 뭘 실행하냐면 파이널리 블럭도 실행했죠. 파이널리 구문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이렇게 보시면 자 will accept byby가 예외 발생시키는 거죠. 예외 발생시켜서 강제로 예외 발생시켜가지고 캐치 블럭이 와서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입니다. 단 요 try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요, 요 예외가 발생된 이후에 보시면 여기에 try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try 블럭 쭉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밑에 다른 문장이 있더라도 그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예외 발생되자마자 캐치 블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캐치 블럭에 있는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과 파이널 블럭에 있는 파이널 구문의 마지막 줄을 요게 이제 실행이 돼서 요 콘솔 창에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출력이 된 겁니다.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 파이널리 구문의 마지막 줄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파이널리 구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쭉 나오는데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try catch 파이널리 구문을 배우고 나면은 파이널리 구문을 왜 써야 되는지 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캐치 구문 내부에 파이널리 구문을 넣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깊이 있게 이미 이제 try catch 파이널리는 다 해봤어요. 끝났어요. 예, try 블럭이 뭐다, 캐치 블럭이 뭐다, 파이널리 블럭이 뭐다 끝났죠. 예비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죠?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왜 파이널리 블럭을 쓰는지를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72페이지에 예외 처리 구문 내부에서 리턴 사용하기라고 해서요. 8-1-5 자 8-1-5 예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 태그가 헤드 태그 안에 있고요. 바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디 태그는 아무것도 없고요. 헤드 태그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 함수를 이렇게 테스트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해 놓고 아래쪽에서 테스트 함수 호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함수 여기 이제 내부 코드를 보시면 try catch 블럭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요 try catch인데 요 try 부분에 보면 alert 해가지고요 A 위치입니다. try 블럭 안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throw THROW throw는 강제적으로 예외 발생시키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try 블럭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캐치 블럭에 가서 alert에서 B 위치입니다 라고 alert 창 경고창이 뜹니다. 뜨고 리턴문 만났죠. 리턴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try catch 블럭 다음에 alert 해서 C 위치입니다가 있지만 요 리턴은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라 이 뜻이죠. 함수 종료하고 되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C 위치입니다. 얘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자, 뭐 보겠습니다. Alt L5 해서 자 A 위치입니다. 출력이 되고 확인 B 위치입니다까지 출력됐죠. 근데 확인하면 C 위치입니다는 출력이 안 돼야 돼. 맞죠? 확인 안 되죠. C 위치입니다라는 것은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얘는 왜? 요 try 블럭에서 예외 발생돼서 throw 자 예외 강제로 발생시켰겠죠. 그러면 캐치 블럭에 가서 이거 실행하고 리턴문을 만났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거 실행하지 않고 요 테스트를 호출한 요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3페이지에 자 8-1-6 예외 처리 구문 내에 리턴 사용하기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요런 거. 자
예외 처리 try catch 블럭 안에 지금 리턴문을 사용하는 이제 두 번째 1-8-1-6. 자, 요건 이제 뭐 try 블럭이 있고요. 자, alert 해서 A 위치입니다. throw 강제적으로 이제 예외 발생시키고요. 그러면 catch 블럭이 와서 실행하겠죠. alert B 위치입니다 하고 리턴문 만났죠. 리턴문 만났는데 리턴문 만나면은 밑에 그 실행 한다 안 한다 그랬지만 요 finally 블럭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문법적으로 try나 catch 블럭을 실행한 후에는요 무조건 finally 블럭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얘는 무조건 실행해요. 그래서 리턴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기 전에 그죠? 리턴문을 실행하면 원래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finally 블럭이 있으면 잠시 이제 기다렸다가 finally까지 실행하고 리턴합니다. 좀 이상하죠? 얘가 조금 파워가 리턴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finally 블럭이.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Alt L로 해서 A 위치입니다. 확인. B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확인하면 C 위치입니다까지 나오죠. 예. finally 블럭 안에 있는 C 위치입니다까지 출력하고 함수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 고급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고요. 예외 처리 고급 파트입니다. 자, 예외 처리 고급에서 이제 37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보시면 밑에 설명에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정보가 생기는데 프로그래밍에서도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와 발생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제 예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외 객체입니다. exception object 예외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킬 때는 throw라는 키워드 명령어를 사용하고 throw 명령어를 이용해서 예외를 어떻게 강제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밑에 보시면 사람 두 명이 있고요. throw 던지는 거죠. 예외를 이렇게 던지는 건데. 자, 377페이지에 보시면 예외 객체 설명인데 try catch 블록인데 그죠? 그럼 예외 객체는 어디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 캐치 블럭의 매개 변수. 자, 요 매개 변수 이름은요, 뭐 A, B에 상관없어요. 여기에 try 블럭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해당 예외 타입의 객체가 예외, exception 객체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던져져요. 그러면 이제 캐치는 요 예외 객체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7페이지에 그 상단에 자, 예외 객체 설명인데 try catch 구문을 사용할 때 catch의 그 괄호 안에 입력하는 식별자가 예외 객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e나 exception이라는 식별자,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을 줄 때 e 혹은 exception 알기 쉽게 이걸 씁니다. 사실은 뭐 a, b에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넘어오는 값은 예외다, exception이다 라는 의미로 exception 혹은 e라는 식별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예외 객체 exception이 자 넘어왔다 하면 요 예외 객체는요 공통적으로 그 가운데 표가 하나 있는데 name이라는 속성과 요 예외 객체 name이라는 속성과 message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속성이니까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을 값을 확인하면 예외 이름이 뜨고요. 그 다음에 message라는 속성 값을 확인하면 이 예외의 에러 메시지, 예외 메시지 있죠. 에러 났을 때 에러 메시지처럼 예외 메시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2-1 예제에 띄워놓고 8-2-1 이렇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실행 먼저 Alt L-O 해서 실행해서 자 콘솔 창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콘솔 창이 출력하는 거라서 자 요런 이제 예외 자 발생했는데 자 일단 이제 try 블럭에 자 이렇게 이제 코드가 하나 있어요. array가 있는데 new array에서 요거 생성자 함수입니다. array라는 생성자 함수, 객체 생성할 때 쓰는 거. 요거는 자바에서 new 해서 객체 생성하는 거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array
자, 여기 이제 생성자 함수에 여기 array 여기 설명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array constructor 돼 있잖아요. array라고 하는 생성자인데 여기 이제 그 값으로 배열의 크기를 줍니다. 크기를 몇 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요소 저장하려면 10이라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배열의 크기를 주는데 지금 배열의 크기를 초과하는 크기를 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배열 크기보다 더 큰 크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외가 발생됐어요. 예외도 종류가 많거든요.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에는 이제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돼서 캐치 블럭에 해당 예외 종류에 대한 객체, exception 객체가 이제 여기에 리턴이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예외 객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요 예외 객체를 받아서 캐치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console.log 해가지고 예외를 출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console.log에서 예외 이름을 출력합니다. exception 객체의 네임 속성을 출력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예외 메시지를 출력해 봅니다. 그래서 exception 객체의 메시지 속성을 출력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틱 사용해서요. 템플릿 문자열, 그죠? 요거 앞에 고정 문자열로 이 제목 넣어주고 뒤에 달러 중괄호 사용해서 요 exception 객체의 네임, exception 객체의 메시지 자, 속성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브라우저 띄워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8-2-1의 구분 라인에서 실행한 거 요겁니다. 구분 라인. 요거. exception 객체를 그냥 출력을 했을 때 요렇게 range error, invalid array length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안 맞다는 거죠. 이거 이제 처리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외 자, 어떤 예외가 발생됐느냐를 요 이름을 여기 앞에 레인지 에러입니다. 레인지 에러. 범위 에러. 배열 크기로 잡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거죠. 그래서 레인지 에러가 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nvalid array length at 해서 뭐 나온 거 있죠. 요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외의 이름과 예외의 메시지를 같이 출력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요 코드가 요 부분입니다. console.log 한 다음에 exception. 그런데 이제 나는 프로그램 쓸 때 예외 종류만 알고 싶어요. 혹은 예외 종류라는 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예외 이름만 알고 싶다. 혹은 예외 메시지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exception.name 혹은 exception.message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콘솔장에 띄어나오는 거 밑에 보시면 예외 이름만 확인한 거, range error, 그죠? 예외 메시지만 확인한 거, invalid array length,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78페이지는 이제 예외 강제 발생하는 건 앞에 했었죠. throw, throw 키워드 사용하시면 되고, 그 37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throw 키워드 뒤에 문자열이 뭡니까? 예외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exception.message 했을 때 나오는 그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hrow 해서 new error 해서 문자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외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throw 해서 new 해서 객체로 error 라는 이제 자, 생성자 함수 사용해서 자, 예외 객체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해 보면 자, 자바스크립트 콘솔에서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throw 구문을 사용하면 곧바로 예외가 발생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throw 키워드를 사용하면 예외를 발생하겠죠. 발생시킴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이런 throw 자, 키워드 사용해서 실행했을 때 뭐 이렇게 자, 두 가지 결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9페이지에 예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예제는 어떤 예제인지 위에 그 소스 코드 위에 보시면 throw 구문을 사용하는 예제인데 디바이드 함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함수 내에 0으로 나눌 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0으로 나누면요 예외가 발생해요. 불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를 발생하도록 작성을 했다. 예. 그래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0으로 나누면 불능이기 때문에, 그죠? 예, 불능이기 때문에 무한대 값이 나왔었죠. 그래서 예외는 자동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0으로 나눴을 때 이걸 이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예외가 발생되도록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8-2-2 자, 요 이제 예제. 자, 보면은 console.log 해가지고요. divide 해가지고 10 나누기 2 한 거고요. 또 console.log에서 divide 10 나누기 0. 첫 번째 거는 나누기가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예외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divide라는 펑션 해서 자, 함수를 선언해 놓고요. 예, 이제 a와 b.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0이라는 값을 a에 2를 b에 이렇게 놓고요. 예. 그래서 b가 0하고 같으냐? b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if 뭐 이거 실행 안 하겠죠? 하지 않고 자, return 그러면 10 나누기 2 해가지고요. 예, 요 결과값 10 나누기 2 한 결과값을 리턴 해주겠죠. 오류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예, 자, 여기 두 번째 거. 자, 디바이드 함수로 쳤는데 첫 번째 값으로는 10을 줬고요. 여기 이제 1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개분수 값으로는 이제 0을 줬죠. 0. 이렇게 해놓고, 예, b. 두 번째 매개분수 값이 b하고 같으면 뭐 실행합니까? throw. 예,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예외를 발생시켰어요. 예. 예외가 발생되면 밑에 게 실행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자, 실행을 Alt L5에서 실행을 해보면 F12번 콘솔장에 예외 발생된 거. 자, 여기 보시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값은 5라고 떴죠. 10 나누기 2 하면 5죠. 떴고 두 번째 값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예외가 발생돼서 예외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메시지는 예죠. 예. 그래서 8-2-2 예제까지 보셨고 이제 예제가 2개 남았는데 다 짧은 거예요. 예, 8장에 그만 끝나죠. 희한하다 그죠? 8장. 예, 그만 9쪽밖에 남았어요. 8장. 예외는 try catch finally 블록만 이해하시고 throw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예외 발생시키는 거. 예, 이 키워드. 예,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2-3 그 예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제가 있는데 예외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기라고 제목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자 펑션 테스트라는 함수를 정의해 놓고요. 자, 요 테스트라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출할 때 값을 뭐가 줬습니까? 중괄호를 줬는데 자, 이거 이제 코드가 작으니까 좀 키워서 중괄호 줬는데 이건 뭐예요? 중괄호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죠. 예. 제이슨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객체를 이렇게 던져주죠. 예, 오브젝트라는 게 이게 매개변수잖아요. 이 매개변수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던져주면 여기는 이제 객체가 탁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console.log에서 오브젝트 A, 오브젝트.b 했는데 오브젝트가 지금 객체가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성이 없잖아요. 오브젝트 이 객체 안에 자바스크립트 객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A 속성 값 더하기 B 속성 하면 말이 안 되죠. 없는 거 지금 쓰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가 Alt L로 해서 자 F12번 해서 예외가 이렇게 뭐 지금 none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not number. 그래서 이제 그 380페이지에 그 소스 코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을 때는 오브젝트 객체에 A 속성과 B 속성이 없으므로 예외가 발생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더함으로 오브젝트 A 더하기 오브젝트 B를 할 때도 예외가 발생한다. 그쵸? 그냥 봤을 때는 예외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난이라고 나와버리네. 난. 나도 넘버잖아요. 그죠? 숫자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예. 그런데 얘가 예외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난으로 그냥 처리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오브젝트.a가 undefined. 그렇죠? 예, a가 선언되어 있죠. 이 오브젝트 객체에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undefined고, 자 뒤에 오브젝트.b도 undefined겠죠. 둘 다 undefined입니다. 그래서 요 undefined 더하기 undefined 하면 undefined가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예? 0이었죠. undefined. 예. 근데 얘는 지금 뭐 변환하는 건 아니고 undefined 더하기 undefined를 하게 되면 not a number, 예, 숫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산술 연산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숫자가 아니다라고 non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undefined와 none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예외를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게 none이라고 뜨는 거는 다른 언어에서는 예외가 발생되지만 여기서는 예외 대신에 none이라고 이제 발생되는 거죠. not a number. 자, 그리고 마지막 예제. 자, 마지막 예제. 자, 요거는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건데, 자,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함수 선언 부분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함수 선언하고요. 자, 요 오브젝트라는 매개 변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블럭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이것도 이제 비어있는 객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중괄호로 만들어서 던져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if else 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오브젝트.a가 undefined가 아니냐. 둘 다 undefined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false가 나오고, 요것도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요 if 블럭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예. 요 if 블럭이 실행이 되려 그러면 오브젝트의 a 속성도 undefined가 아니어야 되고, 동시에 오브젝트.b 속성에 오브젝트 객체 b 속성의 값도 undefined가 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야 요 console.log에서 오브젝트.a 더하기 오브젝트 b라는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아무것도 없죠. a도 없고 b도 없고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undefined 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false가 돼가지고 else 블럭으로 와서 throw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코드였죠. 그래서 예외 발생할 때 발생시킬 때 throw 다음에 예외 메시지 exception 메시지를 문자열로 넣어줘도 되고요. new error, 요 생성자 함수죠. new error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안에다가 new error라는 생성자 함수 안에다가 예외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런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예외가 발생이 된다. 자, 이런 메시지. 그래서 실행 한번 Alt LO 해서 자 실행하면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A 속성과 B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외 메시지가 나오고, 예외 종류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에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이제 실행되는 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예외 코드를 꼭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면 예제 소스 보면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이 없이 그냥 예제를 막 자세하는 게, 우리 앞에 기초 문법 할 때 트라이 캐치 파이널 잘 없었죠? 없이도 많이 만드는데 이게 그 자바처럼, 자바에 보시면 트라이 캐치 파이널이 블럭이 있어요. 예외 처리하는. 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트라이 캐치 파이널이 블럭을 쓰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중에 또 이제 이런 예외 처리를 하는 이제 개발자가 만든 거 이제 코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참조를 또 하시려 그러면 이런 이제 예외 처리 이걸 이제 알아놓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8장의 실습까지 다 해봤습니다.